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6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저희가 하루 앞두고 지금 좀 일찍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내일 저희가 답사를 빙자한 야유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그 꽃피는 봄이 오면 한번 소풍을 가자라는 얘기를 봉우 씨가 틈만 나면 했거든요. 근데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미루다가 더 미루면은 여름이 다가올 것 같아서요. 그냥 이번 주에 가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지금 회원 캠프 아직 예약을 안 해가지고요. 회원 캠프 장소를 알아보기 위한 핑계를 대고 내일 우리가 전체가 차를 큰 거를 빌려서 사무처원 전체들이 어딘가 가서 지방으로 가서 재미난 거 보고 좋은 방 잡고 그다음에 맛있는 거 먹고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회의하다가 올라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좀 녹음을 하는데요. 네, 하루 전날 하는 겁니다. 하루 전날 오후에 지금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또 이제 공시영 활동가도 이제 데뷔를 해야 되는데요. 네. 오늘 시영 씨가 마침 휴가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알고 갔나? 아니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봉우 씨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영 기분이 좋진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악몽을 주었던 독일 키워드 있습니다. 키워드 독일 서울경제 핵발전소 차내 이런 관련된 보고서입니다. 이거 지금 또 서울경제입니까 그러면? 네, 아니 이번에는 서울경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다른 언론들도 같이 네. 일종의 차내 기사를 쓴 예. 자, 일단은 독일에서 슈피겔지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슈피겔지를 잘 모르지만 독일에서 진보적인 성향의 유력 주간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독일의 슈피겔지가 심지어 진보적인 성향의 이 신문인데 이 신문이 아니죠. 주간지에서 독일 에너지 정책 관련된 보도를 내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언론이 제멋대로 또 취사 선택하여서 기사 전반의 의도를 왜곡하는 그런 보도를 또 내놨다는 겁니다. 저희가 또 이런 거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보를 받았지요. 제보라기보다는 이미 알려져 이미 있었어요. 보도가 나갔어요. 미디어오늘에서 이미 한 차례 보도를 냈고 한겨레에서도 이미 보도가 나갔고. 네, 그래서 저희가 보도를 검토를 하다가 야, 우리도 쓰자. 남들 뭐 다 쓰는데 우리도 쓰자. 전체를 다 왜냐면 우리는 전체 보도를 아우러서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다른 언론사들은 조선일보 관련돼서만 지적을 했는데요. 조선일보 이외에 다른 언론에서 비슷한 보도가 있는지를 싹 찾았더니 조선중앙 그리고 서울경제, 한국경제 등도 관련 보도가 있어서요. 요거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 신문 모니터 또 양치기 소년 특집. 네. 자, 뭐 우리 머리가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맨날 양치기야. 맨날 이 이야기 그만큼 진짜. 양치기 소년에 비유할 수 있을 만한 기사들이 참 여러 다방면에서 많다는 얘기겠죠. 네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슈피겔지 보도를 우리 언론이 이제 왜곡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일단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쭉 정리를 좀 해주시죠. 한국의 일부 언론, 특히 조선일보가 대표적이고 경제지들, 한국경제, 서울경제, 그리고 중앙일보까지 이 유수의 언론들이 독일 주간지인 슈피겔의 보도를 왜곡했다. 뭐 이런 결론입니다. 이 슈피겔이 5월 3일에 재생 가능한 미래를 향한 길에서의 독일의 실패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이게 독일의 실패하니까 슈피겔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 전환을 하는 그 과정에서 뭔가 실패했다고 평가했구나. 제목만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이게 이 슈피겔지의 잘못도 있어. 제목을 이렇게 뽑으니까 너무 유혹이 크게 온 것 같아. 이거다. 독일이 실패했구나. 와, 싸 그러면서 우리 언론이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와 한국경제, 서울경제가 이 보도를 인용해서
독일 언론도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아이고. 고 강조한 겁니다. 딱 그 프레임에서 독일도 실패를 인정했다는 식의 심지어는 조선일보는 후회했다는 묘사도 더 있고요. 제목에다가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탈핵을 이제 후회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묘사도 있었고 그 프레임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전환 그리고 탈핵은 실패다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가는 것인데 마침 독일 언론에서 이런 제목의 보도가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반가웠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저희가 보고서 썼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당 슈피겔 기사의 핵심적인 취지, 기사 전반에 들어가 있는 취지는 뭐냐면 독일이 실패할 조짐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더 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빨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핵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에너지 전환을 빨리빨리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꾸물거렸기 때문에 더 늦으면 안 된다. 요 취지입니다. 아이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렇죠. 기사잖아요. 이런 취지가 완전히 이제 국내 언론 보도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비용 부담, 그놈의 비용 부담, 전기요금, 뭐 전력 부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또 들어갔어요. 네, 물론 슈피겔 기사에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있기는 한데 역시 전반적인 취지에 맞춰 보면 원래의 취지, 기사의 맥락에 맞춰 보면 전혀 이제 에너지 전환이 실패했다는 프레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인데 그 프레임 안에다 갖다 맞추면서 그러니까 마치 독일 언론도 비용 부담과 전력 부족 때문에 에너지 전환을 실패로 평가하고 있다. 요런 이제 프레임이 맞춰진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 서울경제 기사 얘기할 때 그거 해가지고 좀 예습이 된 면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해외 언론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저번에 이제 서울경제 보도 같은 경우에 해외 전문가를 인터뷰해서 그걸 옮기는 과정에서의 왜곡 여부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뭐 보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5월 3일 날 원문 슈피겔 기사가 나왔던 것인데 이제 국내 언론에 이게 5월 8일부터 소개가 되면서 조선일보를 기점으로 독일도 값비싼 실패를 맛봤다고 평가하면서 후회하고 있다는 식의 제목과 보도들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슈피겔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취지가 뭐다? 결론은 뭐다? 더 강하게 하라는 촉구입니다. 슈피겔이 에너지 전환이 실패 위험에 처해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일 이후로 가장 큰 정치적 프로젝트였던 핵발전을 재생에너지 실패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이후 8년간 베를린의 총리를 포함한 독일 지도자 중 아무도 이 프로젝트에 집중하지 않았다. 입법자들은 법과 규제의 가이드라인들을 도입했지만 누구도 에너지 정책을 조정하지 않았고 정책에 속도를 붙인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모두들 풍력발전소나 송전 선로 설치가 필요할 때마다 유권자들이 반발할 것만을 두려워하는 실정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실패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속도를 붙이는 입법자, 뭐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말하겠죠. 그런 사람들도 없고 에너지 정책을 조정하려는 사람도 없고 총리를 포함한 지도자들 중에서도 누구도 이 프로젝트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더 이 강하게 속도를 붙였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한겨레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기사를 한겨레만이 이거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이제 국내 언론 보도가 잘못 소개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를 냈어요. 그래서 한겨레가 이거를 다른 언론들 보도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뭐라고 비판했냐면 한겨레가 채찍질과 박차 가하기를 제동 걸기로 뒤집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반대로 기사를 소개하고 있다는 앞으로 것이죠. 가라고 했는데 뒤로 가. 예. 그러니까 슈피겔은 채찍질을 하고 있는데 국내 언론은 슈피겔이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예. 조선일보 그리고 한국경제가 슈피겔을 인용할 때 굉장히 강조하고 많이 인용한 부분이 뭐냐면은 독일이 에너지 전환을 하다가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는 5월 8일 보도에서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지난 5년간 1,600유로 이상을 에너지 전환에 쏟아부었지만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일정치 않아서 독일에는 전력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해서 돈을 쏟아부었는데 실패다. 전력 부족. 그러니까 실패란 얘기죠. 다 이게 실패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 한국경제도 슈피겔은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효율로 인해서 전력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네. 고 보도를 했습니다. 슈피겔이 전력 부족,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력 부족을 지적한 것으로 보도를 한 것이죠. 네. 자, 원래 대목을 볼게요. 네. 원래 슈피겔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일은 에너지 딜레마에 빠졌다. 두 분리된 시스템이 평행선을 그린 채 유지되고 있다. 하나의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그 일은 비용이 더 들고 예측할 수 없게 되어간다. 만약 재생에너지가 더 빠르게 확대되지 않는다면 전력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와, 이거는 완벽하게 반대로 얘기한 거네. 네. 빨리 에너지 전환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지. 전력 부족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빨리 탈핵하라는 소리잖아요. 네. 슈피겔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전력 부족 부분에 있어서 대안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 대안이 슈피겔이 제시한 대안이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로 수소 경제라는 겁니다. 아, 진짜. 예. 슈피겔이 뭐라고 대안을 제시했냐면 수소는 새로운 에너지 환경의 중심 요소가 될 것이다. 수소는 어떤 해로운 연소물도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이며 무한한 양이 있다. 수소 분자의 잠재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수년 전 수소 혁명이 이미 선포됐다. 그때는 시기가 너무 일렀지만 지금은 시기가 무르익었다. 야, 이건 뭐 독일이 문 대통령한테 배워야겠네. 그것보다는 뭐 독일에서도 뭐 수소 경제, 수소 에너지가 그만큼 이미 많이 공론화가 돼 있는 상황이겠죠. 아무튼 슈피겔의 취지는 재생에너지를 더 빨리 확대해야 전력 부족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 그렇죠.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그런 취지와 대안은 싹 사라지고 전력 부족이라는 그 키워드만 국내 언론에 소개가 된 겁니다. 네. 또 하나 이것도 지독하게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얘기. 에너지 전환 탈핵하면은 비용 부담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 요겁니다. 재밌는 것이 이제 슈피겔이 기사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부분. 네. 기사 맨 마지막 단락에서 이 비용을 언급해요. 슈피겔이 기사 말미에서 뭐라 그러냐면 재밌는 비유를 쓰는데 지금 이렇게 언급되는 시나리오들대로라면 2050년까지 비용은 총합 2조에서 3조 4천억 유로가 될 것이다. 다른 예상에서는 5천만 유로부터 2조 유로까지도 예측이 된다. 어쨌든 에너지 전환의 두 번째 부분, 이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슈피겔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파트 부분. 어쨌든 에너지 전환 정책의 두 번째 파트는 독일의 통일만큼이나 비용이 많이 들고 힘이 들 것이다.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많이 든다 에너지 전환은. 이게 굉장히 우리 언론들이 그동안 많이 써왔던 그런 그렇죠. 프레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가 모두 이 부분을 인용을 했고 다른 비용이 언급된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놓은 문단에서 요거를 이렇게 싹 모아놨어요. 근데 슈피겔은 그렇게 보도를 하진 않았어요. 비용 부담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슈피겔 기사에서. 근데 이렇게 한 문단이 다 해놓은 건 아니고 이거는 마지막 문단에 있는 거고 독일 통일 비용 부분은 또 이제 다른 부분은 뭐 이제 기사 도입부에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국내 언론들은 그거를 이제 인용하는 입장이니까 한데 모을 수 있죠. 어쨌든 그 비용 부담 내용을 이렇게 한데 모아서 다 소개를 했던 겁니다. 근데 가장 재밌는 사례가 서울경제입니다. 네. 서울경제가 이제 독일 탈원전 실패 위기에 처했다. 5월 8일 보도에서 이제 역시 독일 탈원전 실패 위기를 슈피겔이 주장했다는 그런 프레임의 보도죠. 그 보도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슈피겔 기사의 맨 마지막 문단을 인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사 맨 밑부분에 있는 내용하고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비용 부담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묶어서 한 문단에 소개하다 보니까 조금 뒤죽박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 맨 뒷부분에 있는 거랑 도입부랑 섞어가지고 순서로 바꿔버려서 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경제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슈피겔은 에너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에너지 전환 사업은 독일 통일만큼이나 비싼 프로젝트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고 지난 5년 동안 에너지 정책 변환에 따라 에너지 비용은 1,600유로가 들었다고 지적했다라고 보도했어요. 서울경제가. 근데 지금 서울경제가 전문가들 말을 인용했다면서 먼저 독일 에너지 전환은 독일만큼이나 비싸다고 지적했다.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1,600유로가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했죠. 근데 그 독일 통일만큼이나 돈이 많이 든다는 건 기사 맨 마지막에 있고요. 5년간 에너지 전환 정책 비용이 1,600유로였다. 이거는 기사 도입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소개한 것인데 문제는 슈피겔이 에너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지적했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슈피겔 기사 무지하게 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인용도 들어가 있겠죠.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서울경제가 여기서 인용한 이 두 부분은 에너지 전문가 말을 인용한 게 아니에요.
독일 통일 비용을 이렇게 비유한 부분은 아예 누군가를 인용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슈피겔이 스스로 비유한 거예요. 인용한 것도 아니고 또 지난 5년간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 비용이 1,600유로다. 요것도 누구 인물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한 게 아니라요. 독일 연방회계 감사원 자료를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비용 부담이라는 카테고리라는 이유로 이 동떨어진 문장을 순서까지 섞어서 이렇게 퉁치다 보니까 그렇게 소개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용하지 않은 거를 이제 뭐 인용한 것처럼 이렇게 인용해서 보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독일 통일 비용은 이렇게 독일 그 비용 부담을 강조하기 위해서 슈피겔이 비용 부담을 되게 강조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데 몰아놓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문제는 슈피겔이 이런 지적을 한 게 맞습니다. 독일 통일 비용만큼이다 많이 들어간다 돈이 들어갈 것이다입니다. 예상이죠. 지난 5년간 1,600유로가 들었다. 뭐 이런 거 기사 내용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인용 자체를 뭐 거짓말로 한 건 아닌데 역시 이것도 기사 전체를 보면은 비용 부담이 너무 많이 들었다. 그래서 독일 에너지 정책은 실패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니죠.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슈피겔 기사가 그 비용 부담을 말했던 그 맨 마지막 문단, 통일 비용을 언급했던 그 맨 마지막 문단 바로 앞에 이런 내용의 이런 내용의 언급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하이테크 국가인 독일에서 2050년까지 에너지 시스템이 화석 연료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가능하다. 연구, 전략, 설비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학술단체 ESYS는 정치인, 경제계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권고안도 내놨다. ESYS에 따르면 독일은 태양력과 풍력을 5배에서 7배로 늘릴 필요가 있고 합성 연료를 에너지 체계의 한 축으로 삼고 전 분야에서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 ESYS 예측에 따르면 이런 전환에는 연간 GDP의 2%가 든다. 현재 독일 기준으로는 약 700억 유로다. 그러니까 이것도 700억 유로라는 약간은 어마어마하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비용 부담을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이 비용 부담을 언급하는 슈피겔의 취지가 뭡니까? 화석 연료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탄소세도 도입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모든 게 완벽하기 때문에 태양력, 풍력 이런 거 팍팍 늘려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비용 부담이 이만큼 든다. 그러니까 뭐예요? 비용 부담 감수하고라도 탈핵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지금 취지가 ESYS를 인용하면서 뭐라 그래요? 태양력과 풍력을 7배로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취지란 말이죠, 지금. 근데 국내 언론에서는 이런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취지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딱 필요한 부분, 입맛에 맞는 부분. 비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거. 1,600유로. 독일 통일만큼의 비용. 이런 것만 싹싹 가져가서 인용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것도 독일 에너지 전환 실패라는 프레임 안에서. 이상한 기사가 돼버렸네. 한국에 와가지고. 그렇죠. 예, 완전 정반대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언론에서는 마치 비용 부담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슈피겔이 소개가 됐지만 슈피겔의 전반적인 취지는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뭐 이런 겁니다. 조선일보 사설 같은 경우에는 5월 9일 날 이 슈피겔 기사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는데도 국내 환경론자들은 독일 에너지 전환을 격찬하면서 본받아야 한다고 해왔다. 그러니까 국내 환경론자들이 독일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독일도 이렇게 전기요금 많이 올랐는데 사실 전기요금은 이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모두 전기요금을 언급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슈피겔 기사를 보도한 그 해당 사례들에서 근데 사실 전기요금은 슈피겔 기사에서는 아예 또 언급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이제 인용한 것은 아니고 이 해당 언론사들이 슈피겔이 이렇게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을 비판했다, 실패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기요금 얘기도 탁 끼워 넣은 거죠, 은근슬쩍. 근데 사실 이제 전기요금이 언급되진 않고요. 슈피겔은 이 비용 부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가격을 높일수록 통근자나 노후 건물에 사는 사람들, 비행기를 자주 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2월에 열린 ESYS 컨퍼런스에서 경제부 산하 에너지 부서장인 소르스텐 헤르단 씨는 정부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 다수가 이산화탄소에 더 많은 가격을 매겨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실제로 영향을 끼칠 수준이 되면 갑자기 신의 맹세코 그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노란 조끼를 입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란 조끼가 뭔지는 아시죠?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유류세 인상 반대 시위였습니다. 네. 유류세 인상하면은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기름값이 높아지니까 이제 반대 시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산화탄소를 어쨌든 줄여야 되니까 탄소세를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에서 화석연료비 인상, 화석연료에 대한 어떤 세금의 인상 이런 취지 안에서 비용 부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슈피겔의 취지가 뭡니까? 정부 관계자들이 이런 탄소세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실제로 하라 그러면 여론 무서워서 못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슈피겔의 취지가 뭐예요? 정부 관계자들이 표심 무서워서 유권자들 무서워서 자꾸 강하게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어차피 있었어요. 세금을 걷어야 되는 문제는 뭐 민심에 이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를 전환한다고 해서 그게 돈이 되는 게 아니라 탄소를 더 적게 쓰기 위해서 돈을 더 내자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그런 취지예요. 슈피겔은. 뭐 에너지 전환 때문에 막 비용이 엄청 막 전기요금이 엄청 올라서 막 실패다 이런 진짜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어떤 방식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렇지. 거기에 이제 세금 등의 비용 부담이 더 들어갈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정부 관계자가 저하고 있다. 요런 이 기사 전반의 맥락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뭐 전기요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독일이 실제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특히 초창기에 상당히 많이 상승했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그 전기요금이 너무 부담이 큰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기요금이 지금은 그렇게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해도 전기요금이 과연 독일의 과거 시기처럼 팍 오르느냐 이렇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이 이제 중론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기술 발전이 많이 기술 됐고. 발전해가지고 에너지 전환이 더 싼 값에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슈피겔이 여기 이 해당 기사에서 전기요금을 아예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아마 그런 취지일 겁니다. 언급이 안 돼요 아예. 실제로 이제 그 최근에 유럽연합통계국 통계 이런 것들 보면은 독일 가정용 전기요금이 2013년까지는 조금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3년 이후로는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정체되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지 않는 2018년으로 넘어갈 때는 심지어 다소 떨어지는 경향도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향들을 보면은 최근 한 5년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라는 그 단정을 이렇게 보도해서 쉽게 할 수는 없다. 근데 작년에 전기요금 폭탄 기사에 속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기요금 폭탄 뭐 이런 거는 안 속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 근데 저는 전기요금이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르긴 오르는데 그러니까 급격한 폭등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네. 아니 작년에 얼마나 폭탄 나온다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렇기도 하죠. 올해는 안 네. 나올라나 몰라. 예. 근데 작년에는 일부러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경감시켜줬잖아요. 예. 그 작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폭염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정말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경감시켜줬는데 이게 해마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무조건 비용이 안 발생한다라고 말하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 모두 그게 어떻게 에너지가 공짜로 전환이 되겠어요. 그거는 뭐 비용 대비 여러 가지를 이제 감안해서 결정해야지 될 문제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찬핵을 하는 이런 언론사들이 너무 좀 진짜 1차원적인 왜곡을 지금 저지르고 있어서 이 부분에 기사 대해서는 자체를 아예 반대되는 내용을 네. 이렇게 긁어가지고 네. 참 어떻게 지금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이제 하죠? 좀 전반적으로 모든 서울경제, 한국경제 포함해서 사례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미 5월 8일에 처음에 조선일보 보도 나왔을 때 미디어 오늘이 강력하게 한번 비판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그 서울경제 관련해서 저희 보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가로 이야기할 게 있어서 여기에다가 보고서에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슈피겔지의 이번 왜곡 보도가 사실상 이전에 그 서울경제 우리가 지적했던 보도와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결의 보도여가지고요. 이 보고서 안에 그냥 슬쩍 집어넣어서 이 후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울경제가 독일 에너지 분야 그 전문가를 인터뷰해서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는 2명이라고 했는데 한 명은 백보양보해서 빼고 한 분의 그 전문가의 발언 취지와 정반대로 전해서 우리가 이제 수정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튼간에 정말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서울경제 측의 반론을 충분하게 이제 잘 듣고 그걸 반영을 해서 기존 보고서를 내리고 새롭게 수정한 보고서를 이제 올려서 재송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기자협회 보에서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서울경제 기자
따옴표 치고 며칠을 고민했었는데 왜곡한 인터뷰라니. 네, 이건 따옴표 서울경제 내리고. 기자의 입장인 것이죠. 예. 강강우 기자가 이런 예. 고민을 했다는 거죠. 며칠을 고민했었는데. 제목에 그러면 서울경제 기자 네. 따옴표만 나왔나요? 네, 서울경제 우리 따옴표는 안 나왔나요? 네, 우리 건 안 나왔어요. 이런 5월 15일 기사가 이제 떴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뭐라고 강강우 기자가 말했냐면 절대 그분들이 하지 않은 말을 쓰지 않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독자에게 쉽고 압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한 문장 한 문장 며칠을 고심해서 썼다라고 강강우 기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전히 우리 민원연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기자협회부가 전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보도가 나온 5월 15일 날 당일날 에너지 전환 포럼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보고서가 다시 나왔습니다. 바로잡기 보도자료라고 해서요. 네, 에너지 전환 포럼이 이 시리즈를 계속 내고 있어요. 네, 아까 말한 슈피엘지도 에너지 전환 포럼에서 처음 보도를 한 거였고요. 네. 에너지 전환 포럼의 이 보고서에는 서울경제 독일 전문가 인터뷰 논란이라는 제목이고요. 여기에서 서울경제의 이의 제기와 민원연 보고서를 다시 팩트체크하는 이런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근데 이 보도자료에서는 민원연에서 제보한 김성환 의원실 독일 에너지 전문가 그리고 서울경제와 주고받은 메일들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전문을 다 공개를 하거나 또 이걸 다 번역해서 일일이 보도하지 않았는데요. 진짜 겁나 긴 이런 팩트체크 보고서를 낸 거예요. 이쪽에서. 네. 근데 이 긴 분량의 팩트체크를 살펴보면 피세디크 부소장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본인의 발언한 것과 좀 왜곡되게 보도됐다라고 강하게 이제 주장하셨던 그러니까 화가 난 피세디크 부소장 이 사람이 기사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라고 거듭 확인했다는 것이죠. 네. 맥락 왜곡이 없었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강강우 기자가 피세디크 부소장에게 보내는 이메일에서 그렇게까지 거듭 정중하고 완곡하게 사과의 뜻을 전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강강우 기자가 너무 상처를 자주 받는다고 하니 그 본인이 쓴 피세디크 부소장에 보낸 메일을 그대로 읽어드리진 않겠어요. 그런데 이미 이 에너지 전환 포럼의 바로잡기에서는 전문이 다 어떻게 보냈는지 그런데 정말 엄청나게 사과를 합니다. 아주 완곡하게 제가 사과를 드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네. 또한 피세디크 부소장이 강강우 기자의 해명 메일을 받은 후에 김성환 의원실과 추가로 주고받은 이메일에서도 피세디크 부소장은 강강우 기자의 사과를 받아들였을 뿐이지 기사의 대부분에서 맥락 왜곡이 있었음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기사가 저희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담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최소한 정파성과 원전 찬반의 이분법에 갇혀 있는 국내 언론들이 피세디크 부소장의 원전에 대한 입장 그리고 독일 내에서도 진보 계열 언론으로 분류되는 슈피겔지의 입장마저도 왜곡하고 있다는 것,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좀 사과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비슷하게 왜곡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반대로 왜곡한 꼴이 돼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아까 강 기자 말처럼 정말 말하지 않은 것은 절대 하지 않고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독자들에게 쉽고 압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한 문장 한 문장 며칠을 고심해서 썼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세디크 부소장이 이건 아니잖아라는 의견을 분명히 밝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오히려 하셔야 되는 거죠. 민원연에 그렇죠. 고소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고소는 어떻게 됐어요? 본인들의 그건 아직 연락이 안 와서 아직 저희가 안 왔어요? 모르겠고요. 통보가 안 와가지고 네. 본인들의 하셨다고 보도를 했는데. 빨리 정정하셔야지 이것이 뭐 기자협회부에서 다른 데서 나갔다고 해서 나는 이게 끝났다라거나 또는 민원연에 고소를 뭐 진행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요 최소한 피세디크 부소장에 대한 것에서는 그 사과 메일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사들이 최소한 보도를 왜곡하지는 맙시다. 그렇죠. 이제 독일이나 미국이나 다 먼 곳에 있지만은 우리가 그들의 글을 금방 읽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얼마든지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는 환경입니다. 게다가 환경단체들이나 여러 곳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절실하게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그런 옛날식 올드한 장난질은 먹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냥 차라리 자신의 주장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냥 나는 그래도 찬핵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굳이 다른 언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전문가를 빗대어서 그에게 망신 주고 또는 그의 보도를 왜곡하는 이런 행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이게 인터뷰를 왜곡해버리면 네. 인터뷰했던 사람으로서 모욕을 되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안 했는데. 그리고 내가 한국에다가 그런 황당한 얘기를 했다고 독일에서 알려줘 봅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상하죠,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보고서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야유회 가느라 미리 녹음하기 때문에요. 네. 그 댓글은 다녀와서 또 금요일 방송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여러분 희망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뉴스 오늘 감사합니다.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라인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상상해보세요. 알아서 언론을 긴장하게 만들고 당신이 물어보면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어디서나 언론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이것이 민원연이 우리의 삶을 더 쉽고 더 지혜롭고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꿈과 열정을 추구할 더 큰 자유를 누리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야 하니까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언론이 바로 선 사회,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만들어갑니다.